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소식을 빠르게 커뮤콤입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죠. 한국인에게 광복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광복을 그대로 풀이하면 빛을 되찾는다는 뜻이죠. 이는 곧 한국인에게 암흑으로 기억되는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한편 같은 날이지만 일본인에게는 다른 날입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자 패전국입니다. 당시 히로히토 일왕이 정오 라디오 방송에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해 제국주의 정권이 패망하고 미군정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던 날이 77년 전 어제 8월 15일이었습니다. 일본은 매년 이날을 종전일로 지정해 추모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종전일이 돌아올 때마다 주변국을 침략하고 연합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제국주의자와 이 파시즘의 광풍 속에서 침략전쟁의 소모품으로 전락했던 사망자를 추모하는 유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종결로부터 77년째 여름을 맞이한 일본, 전쟁 경험자가 해마다 감소해 당시의 기억과 기록을 어떻게 계승해 나갈지는 일본 내 사회적인 과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 전, 전쟁 후의 귀중한 흑백 사진 약 350장을 AI 기술로 복원한 AI 컬러화로 부활하는 전쟁 사진전이란 책이 일본 내에서 폭넓은 세대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책은 2차 세계대전의 일본을 있는 그대로의 리얼한 색채를 담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는 미래에는 전쟁 경험자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될 텐데 전쟁 경험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하는 과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라며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전쟁은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사진이야말로 그 희미해지는 리얼리티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이 채색되어 리얼리티가 살아난 사진들을 보면서 일본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복잡한 심경을 댓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뼈가 앙상한 일본 병사, 강제 수용소에서 체조하는 소녀, 컬러화된 종전 직후의 사진을 보다 라는 기사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미군 점령 이후 부여된 교육뿐만 아니라 사진을 통해서도 전쟁을 스스로 생각하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학교에서 일본이 나빴기 때문에 원자폭탄과 공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일본인은 반성해야 한다고 배웠죠. 또한 전쟁 규칙에는 민간인을 참여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진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세뇌 교육 때문에 사진만으로는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진의 가미카제 군단도 개인의 이익이 아닌 조국과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죠. 우리가 현재의 풍요로운 삶을 전임자들에게 빚지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영원히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역사일 뿐이에요. 슬픈 감정을 꼭 들어주고 전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역사는 항상 전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 전쟁이 있어요. 전쟁은 먼 옛날의 것.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이 일본의 평화의식 수준인 거죠. 앞으로도 선택을 잘못하면 언제라도 전쟁은 또 옵니다. 평화로운 지금은 반석이 아니라 얼음 위에 있다고요. 무서운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쟁 경험자가 괴로웠던 전쟁 체험을 말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있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힘들었는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과서만으로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전쟁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잔혹하고 비극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60억 명의 사람들이 이 작은 행성에 살고 있으며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기후온난화, 지하 자원의 무질서한 개발, 식량 위기, 인구 고령화, 멸종종의 증가, 자연 파괴 및 오염 증가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작용을 효율적으로 대량으로 줄일 수 있는 수단은 전쟁이 아닐까요? 전에도 바싹 마른 포로의 사진을 본 적이 있지만 눈물이 나옵니다. 왼쪽의 아이는 아직 어려 보여요. 네, 아이보다 어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른 가늘어도 나라를 위해서 미국과도 굶주림에도 싸워왔을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살아 돌아왔을까요?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일본 스스로가 일으킨 전쟁, 국가 권력에 의해 죽임당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세상의 전쟁이나 학살에 브레이크를 가하는 억지력이 되고 있죠. 여러분도 지금 보고 있는 스마트폰은 사진을 순식간에 세계로 전달할 수 있고 문자도 자동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쟁 당시 이런 편리한 것이 있었으면 반드시 히로시마, 나가사키, 오키나와, 도쿄에서의 무서운 공격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해도 많지만 민중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발산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야말로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침략 전쟁이나 무모한 전쟁은 아니었지만 지난 전쟁에서 모든 나라에서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돌아가신 선조들이 다시 태어나고 싶어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전쟁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허무한지 전해집니다. 만약 자신이라면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예전 전쟁 특집의 프로그램에서 보았습니다만 특공대의 젊은이에게는 마약이든 초콜릿을 주고 공포를 잃게 만들어 전투를 했었다고 합니다. 맨 정신으로는 할 수 없었겠지요. 정말 전쟁에서는 증오와 슬픔밖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은 규율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만 무기나 전술 그 외에는 모두 형편없었다고 미군으로부터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혀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후에는 자폭 특공이나 카미카제 특공 따위를 하고 말았지요. 이것은 모두 당시의 일본 정부의 책임입니다. 77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일본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초등학생인 조카 친구의 나라에서는 내전이 일어나서 현재 살고 있는 외국으로 피난해 왔다는 이야기나 아빠는 전사했다든지 총을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았다든지 하는 것 등 처음으로 현대의 전쟁 체험을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전쟁은 곧 살인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예전과 다르지 않아. 여당이 전쟁으로 돌진하면 국민은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의원들을 진지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이 사진의 경치를 다시 한번 맛볼 거야. 전쟁으로 죽은 병사는 총격 사망보다 아사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적은 왜곡일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나라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닐까요? 나라에 관계없이 전쟁은 결국 서민이 희생됩니다. 2번이나 전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2번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감하지만 댓글을 정리하며 정말 아쉬웠던 점은 계속해서 본인들을 전쟁의 피해자로서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700개의 댓글 중 단 1개의 댓글도 자신들이 침략한 나라에 대한 미안함과 사과가 없었다는 점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인식이 현재 일본 젊은 세대들의 인식인 것일까요? 일본은 끝없는 침략 전쟁을 저질렀던 나라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만주침략, 중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 등 개화 이후의 일본의 역사는 철저하고 계속된 침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주변국들이 일본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는 비판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여기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의식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적어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